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두산의 김원영 신인 감독 선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프시즌은 머니볼의 계절입니다. 비시즌 감독 및 코치 이동과 FA 선수 등 선수 이적 그리고 외국인 선수 동향까지 머니볼을 구독해 놓으시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10월 20일 김원영 감독 선임에 대한 비하인드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Q&A식으로 제가 구성해봤습니다. 본격적인 썰을 풀기 전에 김원영 감독의 계약 내용 등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봐야지 뒤에 제가 썰을 풀 때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옆에 보시는 게 두산의 보도자료고요. 계약 내용 나와 있습니다. 계약 규모는 2 플러스 1년에 최대 20억 원, 계약금은 5억 원, 연봉은 각 5억 원입니다. 두산은 보도자료에서 투수 역성과 운영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다면서 젊은 선수들이 건강한 경쟁을 통해 우승도전 전력을 구축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도자료고요. 그러면 정세영 기자가 전하는 비하인드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출연하는 MBC 스포츠 플러스 비하인드에서 지난 7월 초였습니다. 두산 감독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김원영 감독에 대한 언급을 살짝 했었습니다. 그때 정민철 단장이 출연했었는데요. 정민철 해설위원이. 두산의 감심은 사실 이승엽 감독 그 자진 사퇴 이후부터 김원영 감독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두산이 조성한 대행 체제로 시즌을 끝까지 치르기로 결정하면서 시즌이 끝난 뒤에 새 감독을 선임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 선임 작업도 최종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진행이 됐는데요. 하지만 추석 연휴가 끼어 있었고 이게 좀 변수였고 좀 딜레이가 됐던 이유입니다. 두산 감독 후보군을 놓고 여러 말이 나왔습니다. 5명이다. 대표팀 사령탑 경력에 베테랑 감독이 있다. 다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3, 4명 정도가 후보군이었고요. 조성환 대행, 김원영 감독 그리고 최근까지 1군 사령탑을 지내고 성과를 냈던 2명이 더 있었지만 이 2명은 면접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명이 면접을 봤다. 요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조대행과 김원영 감독만이 면접을 받고요. 사실 무게추는 김원영 감독에게 많이 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두산은 이 김원영 감독의 SSG 시절의 모습 그리고 평판 등을 야구계 여러 인사 다양한 루트를 통해 꼼꼼히 체크했었습니다. 김원영 감독에게 면접을 보자고 공식 접촉한 시점은 추석 연휴 그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날 무렵에 한 번 그리고 어제 최종 면접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선임에 좀 비하인드 아닌 비하인드를 좀 전해드리면 사실 이 김원영 감독 소문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007 작전처럼 진행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구단 직원들의 시선을 좀 피하기 위해서 연휴 아니면 늦은 밤 요때 이제 면접이 좀 미뤄지고요. 그리고 어제 일요일에 진행됐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시내 어디 모처에서 만나는 대신 구단에서 이 김원영 감독을 직접 차량을 보고 픽업해서 이렇게 데려와서 면접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 이번 두산 감독의 선임 결정은 톱다운 방식이 아닌 구단 프런트의 주도권이 있었고요. 조성환 대행, 김원영 감독 중 한 명을 선택해서 어제 이제 한 명을 최종 추려줬고 오늘 오전에 보고가 들어갔고 이후 구단주의 결재가 떨어지면서 정식 선임 절차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보통 김원영 감독처럼 이 우승 경력에 있는 사령탑은 임기가 3년이 디포트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구단은 2 플러스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5억 원 정도면 이제 정상급 감독 기준이 될 텐데요. 두 구단은 이 계약 기간과 금액을 놓고 이견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플러스 1의 기준에 대한 기사도 많고 한데 정확한 것은요. 한국 시리즈 우승과 같은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예. 김원영 감독이 SSG에서 보여준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 계약은 연장된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5할 승률. 김원영 감독이 SSG 부임 후 한 번도 5할 승률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구단에서 필요로 하는 방향성에 대한 이 방향성에서 큰 틀에서 벗어만 나지 않으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계약 기간과 금액 등은 아주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 조성환 감독 대용의 거취를 묻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구단에서는 일단 팀 내 다른 보직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뭐 코디 같은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조성환 이제 코치죠. 코치가 됐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틀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지금 조성환 코치 쪽 분위기를 보면 팀을 떠날 것 같기는 합니다. 현재 몇몇 구단들이 조대행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구단 그리고 지방의 한 구단이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보는데 수도권의 한 구단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두산 코칭 스태프 구성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손시현 SSG 수비 코치의 합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손 코치는 최근에 SSG와는 이 작별의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서 이제 경험이 있던 이 한 구단의 투수 코치 등을 추가로 구단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석 자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두산이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원영 감독과 친분이 있는 인사를 앉힐지 아니면 또 다른 인사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의 2026 시즌 코칭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두산 색깔이 있는 이런 코치들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두산 코치진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문화일보 기사 혹은 머니볼에서 제가 다시 한번 다루기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톡방 머니볼과 정세영 기자의 이 방에서 뭐 비시즌 두산의 외국인 선수 구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간단히 언급하면 제가 엠스플 비하인드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케이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산 구단의 입장은 더 좋은 카드가 있다면 좀 바꾸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케이브 선수와 내년에 두산은 동행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변수는 김원영 감독의 구상입니다. 두산 쪽에서는 좀 더 한방에 있는 거포, 오스틴이나 디아즈 같은 거포형 타자를 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잭 로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률과 유력해 보입니다. 2선발로서 타팀 2선발과 비교해도 좀 준수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특출난 이런 투수가 오지 않는 이상은 잭 로그 선수는 잔류를 할 것 같고 1선발 콜 오베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별이 기정사실화됐고 두산은 강력한 구형 선발을 찾고 있는 눈치입니다. 오프시즌 두산은 여러 가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FA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 움직임도 감지되고 향후 코칭 스태프 구성도 엄청 공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론트 주도 하에 바쁜 오프시즌이 될 것 같은데요. 두산의 이 오프시즌 움직임 머니볼이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감독 선임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오프시즌 머니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빨리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